설 연휴 발생한 포스코 산재 사고 당시 숨진 직원의 작업복이 심하게 찢어지고 윤활제도 잔뜩 묻어 있었는데 산재 가능성을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임박한 가운데 당대표 후보 7명이 오늘 포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영덕 지역의 휴대폰 통신과 카드 결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40만 명이 영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자들이 오늘 대거 포항을 방문해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국당의 당원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 특히 포항에서 당심을 얻어 승기를 굳힌다는 전략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명재 의원이 주최한 의정보고회장은 당대표 후보가 총출동해 미리 보는 전당대회를 연상케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타 후보의 집중 견제를 의식한 듯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졌을 때는 분열하고 나뉘었을 때는 나뉠 때마다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게 이겨왔습니다. 대구 경북 후보로 지역을 잘 안다는 주호영 의원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할 당대표를 뽑는 선거라며 사실상 대권 후보인 황교안 전 총리를 견제했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잘된 대선 후보를 뽑을 킹메이커가 돼야지 힘이 된 사람이 대표가 돼서 당을 이긴다고 하고 그 사람이 나가서는 결코 대선 이길 수 없다. 대규모 지지자를 대동한 김진태 의원은 진정한 싸움꾼을 자처하며 보수 총본산이 뭉쳐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이 사회주의를 하는 주사파 정권과 확실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맞서 싸우다 8년을 쉬고 있는 자신을 도와 다음 총선과 대선에 이기자고 역설했습니다. 오세훈 여러분의 선택을 못 받게 된다면 누가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위해서 못 맞춰 싸우겠습니까? 정우택, 심재철, 안상수 국회의원도 공정한 총선 공천을 약속했고 경남에서 민생 탐방 일정을 잡은 홍준표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책임당원 32만 8천 명 중 29%인 9만 3천 명이 대구 경북에 있는 데다 포항은 경북의 정치 중심지로 전당대회 주자들은 포항을 승부처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입추의 여지 없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가 뜨거웠지만 후보들은 왜 당대표에 도전하는지 논리와 비전보다는 보수 정서를 주로 자극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하루 종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군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황 전 총리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양관희 기자가 물었습니다. 2009년 황교안 당시 대구 고검장이 제2작전 사령관과 종교를 매개로 친분을 가질 때 전북 전주 35사단에 입대한 황 전 총리 아들이 특이하게 대구 제2작전 사령부로 배치됩니다. 군복무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돼 주특기가 2번 바뀌는데 이상하지 않냐고 황 전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그럼 보통의 경우에 이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저는 비리가 있으면 찾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건 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구에서 기독교 모임을 같이 하던 제2작전 사령관 이철희 대장이 힘을 쓴 게 아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당시 이작서 사령관과 종교를 매개로 친하셨잖아요. 친했죠. 가까웠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기 배치하는 거는 훈련소에서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치하는 게 아니고. 2009년 당시 황교안 대구 고검장이 제2작전 사령관, 기업 대표 등과 함께 대구기독 CEO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든 것이 공직자 윤리에 맞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또 고검장님이라는 위치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렇게 만드는 거는 지역의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충분히 되셨죠? 지역 분들하고 대화를 단절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일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을 만나야 돼요. 기도 모임이 아니고 이 지역의 분들이 유대를 강화하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런 좋은 모임이에요. 황 전 총리는 대구 고검장 시절 대구 기독 CEO 클럽을 만든 것은 종교의 자유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관련 기사가 모두 거짓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아드님 병역특혜 의혹이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택도면 소리, 이게 그러니까 가짜 뉴스예요.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스코에서 작업 도중 숨진 노동자가 산업재해 의혹이 있는데도 포스코 측이 심장마비로 규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이 숨진 직원의 작업복을 확인해봤더니 뒷부분이 찢어진 데다 윤활제가 잔뜩 묻어 산재 정황이 짙었습니다. 또 사고 당시 포스코 측은 119에 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포스코 부두 하역기에서 작업하다 숨진 56살 김모 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작업복입니다. 바지 뒤편에 기계에 걸린 듯 찢어진 흔적이 있고 엉덩이 부분에는 하역기 롤러에 발라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윤활제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상의에도 롤러와 로프 등에 감긴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초기 검안 당시 김 씨의 복부에선 멍자국이 확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인들이 봐도 이거는 기계에 말려 들어간 자국이 또 선명하게 보다시피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국과수 부검 결과 김 씨는 장기 파열에 의한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사고 이후 김 씨의 사망 원인을 산업재해가 아닌 심장마비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포스코 측이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당시 노동부 현장 조사관의 판단을 근거로 산재가 아니라 심장마비라는 사고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관은 포스코 측에 산재가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 경위서 허위 작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만 얘기했지. 포스코가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사고 직후 자체 구조대에 먼저 연락해 응급조치를 했고 119에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신고했습니다.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여서 왜 119에 신고했는지 약간 이렇게 추궁을 하고 상당히 이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경찰은 자체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김 씨가 살아있었는지 응급조치는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김 씨의 작업복은 구조대가 김 씨를 이송하는 도중 배관에 걸려 찢어졌으며 산재를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코 바로잡기 운동본부는 포스코의 산재 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포스코는 산재 사고 은폐 의혹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고인과 유족에게 공식 사죄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경찰도 사건 축소 은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포스코에서 발생한 과거 산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조사가 시급하다며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포항북구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포스코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노동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포스코는 사건 경위를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8분쯤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한전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황성동과 동천동 일대 3,900여 가구에 2분여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 사고로 5곳에서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해 10여 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한전은 전력 설비 고장으로 불꽃이 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오늘 내빈과 학부모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대학체육관에서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박사 230명, 석사 206명, 학사 317명 등 모두 753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창의 IT융합공학과 배예찬 씨가 평점 4.19로 전체 수석을 차지해 설립 이사장상을 받았습니다. 포항대학교는 오늘 오전 교내 평보체육관에서 제65회 학위 수여식을 열었으며 설린대학교도 교내 대강당에서 제48회 학위 수여식을 열고 전문학사 513명, 일반학사 37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KT가 영덕 지역에서 휴대폰과 기지국이 주고받은 통신과 BC카드 결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영덕을 찾은 관광객이 1,04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소별로는 대게와 해맞이 축제가 열린 강구면이 41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영덕읍 310만 명, 영해면 200만 명 순이었고 월별로는 12월 140만 명, 11월 130만 명 순이었습니다. 영덕 관광객은 지난 2016년 568만 명에 이어 2017년 980만 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여성 친화도시 포항을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자를 오는 15일까지 공모합니다. 신청 자격은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 여성 관련 연구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며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오늘 뚝 떨어진 기온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추웠습니다. 내일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추면서 아침만큼 크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찬바람에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포항을 제외한 지역들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는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곳곳에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차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이번 눈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의 흐름은 원활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메마른 대기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에서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5도에서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2도, 낮이 되면 울릉도 2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먼바다로는 흐리고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일요일 오전에 가끔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에너지 정의 행동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 허가 결정이 졸속 심사로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